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2단원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필기에도 자주 출제되었는데요. 역시나 실기도 단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히빙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히빙 현상 방지책을 5가지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히빙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흙을 굴착을 했고요. 여기는 굴착했는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굴착을 했더니 하부가 연약 지반, 그죠? 모래 같은, 점토 같은 굉장히 역약한 흙이에요. 하부가 튼튼해야 이 흙이 누르는 압력, 토압을 견디는데요. 이제 하부가 연약한 지반이다 보니까 토압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흙막이 벽체가 세워져 있는데 흙막이 벽체가 결국은 토압 때문에 저면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흙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결국은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흙이 붕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또는 연질의 점토 집안에서 무엇 때문에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또는 흙막이 내외면의 토압 차이로 인해서 아까 흙을 굴착한 부분은 토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토압이 많죠. 이 토압의 차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이다.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팠던 흙을 굴착했던 부분이 흙이 다시 넘어와서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흙막이 바깥에 있던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그죠? 파란 글자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질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내외면의 토압차로 인하여 또는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시고요. 자, 히빙 현상의 방지책입니다. 연약한 하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 또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인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는다면 흙이 넘어올 때 벽체가 버틸 수 있겠죠.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또는 위에 있는 쌓여있는 흙의 하중을 좀 제거하면 붕괴가 덜 되겠죠. 굴착부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그죠? 또는 어스 앵커를 설치해서 흙막이 벽만 버텨주는 게 아니라 어스 앵커로 보강해줘도 되고요. 주변에 이게 맞습니까? 하는 분 많은데요. 웰포인트 공법은 원래 모래의 탈수 공법이죠. 하지만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하면 히빙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 적으시오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한다. 두 번째,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세 번째, 굴착부 주변에 상재 하중을 제거한다. 네 번째,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5번째,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그죠? 보통 5가지 적으라고는 잘 출제되지 않는데 좀 많이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은 히빙 현상 발생 원인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요. 토압의 차 때문이다 그랬죠. 그죠? 배면 지만과 톱하기 저면과의 토압의 차다. 그죠?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흙막이 내외면의 토압의 차 해도 되고요.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다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배면 지방과 톱하기 저면과의 토압차 해도 되고요. 흙막이 내외면의 토압차다 해도 되겠습니다. 흙의 중량차 됩니다. 자, 그리고 하부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 지반 해도 되고요. 연약 지반 및 하부 지반의 강성 부족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면에 흙을 너무 많이 쌓는 게 문제죠.
토사, 적치 등 과제한데요. 과제하. 지표면의 과제하. 그 다음에 흙막이를 깊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흙막이 벽체에 붕괴되면서 다시 흙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것이죠.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은 흙막이 내외면의 토합차 또는 배면 지만과 토파기 저면과의 토합의 차, 연약 지반, 지표면의 과제하,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 등이 원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파이핑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설명하시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에서도 보일링 현상 많이 나왔죠. 일단 보일링 현상부터 볼게요. 아까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였죠. 근데 보일링은요, 제가 보일링이라는 영어가 끓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자,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이다? 사질 집안이다 그랬죠. 그죠? 사질 집안에서요. 흙을 이렇게 굴착을 했더니 밑에가 모래입니다. 그죠? 모래는 물이 잘 스며들죠? 그래서 지나가던 물들이 자꾸 스며드니까 하부가 약해져서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사질토 집안에서 뭐 때문에?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른다. 그죠? 또는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서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걸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핑 현상입니다. 파이핑 현상은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집안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그죠? 집안 내에 물이 흐르는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쇄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자주 출제됩니다.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를 적어라. 작업 중지나 굴착도 원상 매립은 제외합니다. 아까 우리가 흙을 팠는 하부가 모래라서요. 자꾸 물이 스며든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위치를 밑으로 흘러가게 한다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위치를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낮춘다. 그죠? 그리고 물이 흘러들어오는 우리가 굴착을 하는 이 부분까지를 차수벽, 물을 막아주는 벽체를 설치해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을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지하수 흐름 변경, 그죠? 그리고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좀 더 깊게 묻는다면, 그죠? 아무래도 흙막이 벽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또는 흙막이 벽을 깊게 한다 해도 되겠죠.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경, 근입벽을 깊게 한다. 3가지가 대책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굴착 집안의 이상 현상 중에서 히빙과 보일링 원인이 되는 집안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히빙 현상은 아까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그랬죠. 그래서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이 되겠습니다. 보일링 현상은요. 보일링은 끓는다 그랬고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스며드는 모래 집안이다, 사질 집안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일링 현상은 사질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흙의 동상 현상의 발생 원인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실은요, 흙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흙 속에 이제 물이 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상을 받기 쉬운 실트질 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아이스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의 공급이고요. 실트질 흙이 존재하고 이 흙 속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물이 얼겠죠. 그래서 0도씨 이하의 온도가 지속된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그죠? 짧게 파란색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실트질 흙의 존재, 충분한 물의 공급, 0도씨 이하 온도가 지속될 때 동상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별표 3개 잘 출제됩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동결현상 또는 동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을 배수하면 되겠죠. 그죠? 물이 없으면 얼지 않겠죠?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그래서 좀 얼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또는 세 번째, 흙을 화학 약품으로 처리한다. 또는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도층을 설치한다. 동결되지 않는 흙으로 치환한다 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물을 아래로 흐르게 해서 흙이 얼지 않게 하고요.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흙의 연화 현상 방지책을 2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연화 현상이 뭔가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현상은 동결된 집안이 융해될 때 얼었던 흙이 융해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흙 속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녹아버리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그 물이 배수가 되어서 빠져나가야 흙이 붕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흙 속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과잉 존재하여 집안이 연약화되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배수 불량이 주요 원인이다. 그죠? 그래서 얼었던 집안이 녹아서 흙 속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흙 속에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안이 약해지는 게 연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방지책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물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배수가 안 되어서. 그래서 동결 부분에 함수량 증가를 방지한다. 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수량 증가를 방지하고요. 두 번째, 융해수 배출을 위한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한다. 배수층을 흙이 어느 깊이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하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결 부분의 함수량 증가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배수층을 동결 깊이 아랫부분에 설치한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점착성이 있는 흙은 액체 상태에서 함수량이 감소하면서 고체 상태로 됩니다. 이렇게 고체 상태의 흙을 침수시키면 고체로 된 흙을 물속에 넣으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않고 흙 입자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바로 비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화작용 읽어볼게요. 건조한 물이 급하게 물로 포화될 때 흙 안에 갇힌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높은 압력의 공기는 흙 덩어리를 부수면서 방출됩니다. 이와 같이 갇혀있던 공기가 방출되면서 흙덩이가 부서지는 것을 비화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요. 점착성이 원래 있는, 물기가 있는, 수분이 있는 흙인데요. 이게 함수량이 감소되면서 고체로 됩니다. 하지만 이 고체를 흙을 물속에 넣어도 다시 액체로 되지 않고 흙 입자 간의 결합력이 약해진다. 그죠? 한번 건조한 흙이 급하게 물로 포화될 때, 갇힌 공기 압력 때문에 흙덩이를 부수면서 방출하는데요. 이 갇혔던 공기가 방출되면서 흙덩이가 부서지는 게 비화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계량 공법 중에서 사질토 지방의 계량 공법, 모래의 계량 공법 4가지죠. 모래는 뭐 하자 그랬죠? 다져주자 그랬죠. 다지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다짐 말뚝 공법. 모래말뚝으로 다지는 다짐 모래말뚝 공법. 진동을 가해서 다지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전기 충격으로 다지는 전기 충격 공법. 약액을 주입하는 약액 주입 공법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짐 말뚝, 다짐 모래 말뚝,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전기 충격 공법, 약액 주입 공법.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지만요. 출제는 2개지만 3개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4가지 적으시오. 세부 사항을 포함하라 라는 건 괄호 안의 내용까지 적으라는 건데요. 양중기는 세부 사항 포함해서 적으라는 경우 자주 출제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인인데요.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이고요. 세 번째 리프트입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입니다. 크레인이죠.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이고요.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 중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겠네요. 그죠? 단,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제외하라 했는데요. 자, 요거는 5가지가 되지,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에 존재하니까 공통이 아니라 존재하는 거 전부 다를 적어라 한다면, 예, 일단 우리가 공통 방호 장치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과부하 방지 장치, 공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까지가 크레인, 예,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요, 승강기에 추가되는 게, 예, 요거 있죠. 그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제가 최종 정지 스위치로 기억하자 했는데요. 균형을 잡으면서 멈춰주는 스위치고요.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기죠. 조속기. 그죠? 이게 승강기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리프트에 추가되는 건 조작반 잠금 장치. 조작 스위치를 아무나 조작하지 못하게 잠그는 조작반 잠금 장치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후계 해지 장치, 유압식 크레인은 안전 밸브까지가 방호 장치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방호 장치를 적으셔야 한다면 과부하 방지 장치, 공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제외했고요. 만약에 5가지 적으라면 공통이 아니라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에 들어가는 걸 다 적어라. 그죠?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승강기 거 포함하겠습니다. 출입문 인터록. 요거 기억하기 쉽죠? 우리 승강기 타면요. 출입문 안 닫히면 출발하지 않잖아요. 그죠? 5번째 조속기, 속도 조절기. 그죠? 또는 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추가해도 상관없겠습니다. 5가지니까요. 2가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곤도라 방호 장치 중 와이로프가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와이로프가 너무 과도하게 감겨 올라가서 부딪혔을 때 와이로프에 매달려 있던 화물이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떨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0.25m, 직동식은 0.05m를 남겨두고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는 거였죠.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양중기 및 13번입니다. 양중기 및 승강기 제외하고요.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죠. 양중기나 달기구는 뭔가를 매달아서 달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계에 매달 수 있는 전격 하중이고요. 모든 움직이는 기계는 속도가 다 있어야죠. 운전 속도.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경고 표시 3가지입니다. 기계의 전격 하중, 운전 속도, 경고 표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달기구라면요, 매다는 달기구는 전격 하중만 표시하면 됩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양중기 중 리프트 종류 4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리프트 종류 한번 볼게요.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예, 건설용 리프트 여기도요. 4가지인데 답이 3가지니까 산업용 리프트 포함하면 되겠죠. 그죠? 산업용 리프트.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예, 그 다음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4가지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1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준기 중 승강기 종류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승강기는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만 해도 4가지죠. 승객용, 승객 화물용, 화물용, 소형 화물용. 그 다음에 우리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참고에 승강기 종류, 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 이행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자, 작업 지휘자 공통입니다. 공통 첫 번째. 작업 지휘자의 첫 번째 공통, 그죠? 자, 안전한 작업 방법과 작업 순서를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한다 였거든요. 자, 작업 방법, 순서 결정해서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지휘하는 게 작업 지휘자 첫 번째 공통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리프트 승강기를 리프트뿐만 아니라 승강기뿐만 아니라 리프트 동일합니다.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하는 작업 지휘자는 첫 번째, 작업 방법과 순서가 아니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자, 그 다음에 공통 2번째죠. 요거 공통 2번째다, 그죠? 공통 2번째입니다.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공부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작업 지휘자는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 공구나 재료의 결함을 점검해서 불량품 미리 제거시킵니다. 3번째, 그죠? 공통 3이죠.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때는 보호구 착용을 감시한다, 지도한다. 또는 출입하면 안 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조치 이런 게 들어갔죠. 그래서 리프트나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추락이 우려되니까요.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프트나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하는 작업 지휘자 역할 이행사항 첫 번째입니다.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합니다. 2번째, 재료의 결함,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3번째,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합니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리프트나 승강기에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할 때 작업 지휘자 역할이 아니고요. 해야 할 조치사항이라 그죠? 첫 번째는 아까 작업 지휘자 필요했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 지휘하에 작업한다. 그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2번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는요. 잘못하면 붕괴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죠. 그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고요.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이나 설치, 조립이나 해체 작업, 높이 올라가는 건 전부 다 공통으로 날씨가 나쁠 때 하면 붕괴되겠죠.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여기부터 적어도 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그죠? 그래서 리프트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은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한다, 지휘하에 작업한다 해도 되고요.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이죠. 종류 두 가지입니다. 크레인이 아니라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입니다. 트럭 크레인, 트럭 바퀴죠, 그죠? 크롤러 크레인은 탱크 바퀴. 그 다음에 트럭 탑재형 크레인인데요. 요거를 흔히 우리가 카고 크레인이라고 하죠. 트럭에 탑재해서 움직이는 크레인이고요.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트럭 탑재형 크레인 또는 카고 크레인,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준수 사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크레인은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이동하는 거죠. 상하 좌우로, 그죠? 근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쉽죠, 그죠?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분리 제거해서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자,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크레인이 물건을 매달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작업자가 여기 있다면 이 화물은 머리 위로 이동하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고 작업자 나가라 하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이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니까요. 첫 번째,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도 필기에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 할게요. 건설 작업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그죠?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유의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1번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합니다.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프트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아까 전담 운전자 배치했다면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운행합니다. 자, 운행할 때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운행 중에 이상음이나 진동 등이 있는지 발생 여부 확인합니다.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 안 된다.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운행해서 안 된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 글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리프트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 리프트에 올라탈 때요, 탑승은 움직이고 있을 때 탑승하면 위험하죠?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 합니다. 리프트의 과적,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너무 많이 싣거나 과적하거나 탑승 인원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승강기도 10인용에 11인 타면 안 되죠. 그렇듯이 과적이나 탑승 인원 초과해서 운행하지 않고요. 운전자나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운전자도 그렇고 탑승자도 그렇고 보호구 착용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적어라 했는데요. 줄친 부분만 다시 봅니다. 전담 운전자, 문제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 사용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사용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전담 운전자 배치하여 운행하고요.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합니다. 운행 중에 이상음, 진동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운행해서 안 됩니다.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합니다. 과적,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자나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네,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고요. 자, 별표 3개인데 필기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죠? 다음은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악천 후시 조치 사항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뭐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한다. 자,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설치나 수리나 점검이나 해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되겠죠. 그래서 초당 10m를 초과할 때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한다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뭐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한다. 자, 제가 바람이 초당 15m 이상 불면 일하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뭐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5궤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합니다. 자, 5궤에 있는 이동식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였죠. 그죠? 자, 나머지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5개 양중기 각 부위의 이상을 점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는 5개 승강기나 건설용 리프트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루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루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땅속에 와이어 루프를 묻을 수 있는 전용 지지 프레임부터 이렇게 땅속에 박아야 됩니다. 땅속에 지지 프레임을 이렇게 땅에 박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좀 잘 못 그리지만요. 와이어 루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의 지지 프레임을 사용하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와이어 루프가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서 있다. 그죠?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서 있다면 이거를 그림을 너무 여기에 지지 프레임 너무 위에 그렸네요. 이 와이어 루프를 가지고 지지 프레임을 이렇게, 그죠? 뒷부분에도 지지 프레임부터 땅에 묻었다면 이 부분에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설치하는 각도는 와이어 루프를 설치하는 각도는 60도 이내가 줄거리 안정적이죠. 와이어 루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할 때는요. 아무 철사 하나 묶으면 안 되죠. 이 고정기구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루프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 루프를 클립, 샤클 등의 와이어 루프를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요까지 해도 되겠죠. 고정시켜 풀리지 않는다. 이 부분 조금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주변에 가공전선은 뭡니까?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 전봇대 전선이죠. 이게 지나가고 있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근접하면 감전되죠. 그래서 이 가급적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와이어 루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문제부터 볼게요.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지지하는 전용 프레임부터 박자 그랬죠.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 지지 프레임의 와이로프를 이렇게 그죠 지지해야 되는데요. 이 지지할 때 이 수평면과 각도는 60도 이내입니다.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할 때는요, 예, 클립이나 샤클 같은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자라고 했죠, 그죠? 와이로프를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가공전선이 있다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와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물론 나머지 내용 중에서 예, 본인이 암기가 편한 거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괄호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예, 들어 올릴 수 있는, 부하시킬 수 있는, 들어 올린다는 게 권상이죠.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이다. 그죠?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권상하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예, 최대 하중에서 예, 다시 말하면 권상 하중에서요. 훅이나 크레브나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다. 그죠? 들어 올리는 전체 하중에는 훅 같은 달기구 중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상 하중은. 근데 권상 하중에서 달기구 중량을 뺏는 걸 우리가 정격 하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괄호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운반구에 적재한다는 거 운반구에 싣는 거죠. 그죠? 상승할 수 있는 적재 정량의 하중을 말한다. 이렇게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하중을 적재 하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3번 문제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크레인에 사용하는 용어 정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이다. 크레인을 말하고요. 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뒷부분은 생략될 것 같아요.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동장치, 감속장치,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해서 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화물을 권상, 횡행,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호이스트가 되겠습니다. 권상, 횡행, 공상 동작만을 행합니다. 두 번째,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이나 크레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다. 아까 나왔죠? 권상 하중에서 달기구의 중량을 뺏는 걸 아까 정격 하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지부가 있는 크레인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부 길이에 따라 권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 권상 하중에서 달기구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다라고 했고요. 3번 주행 레일 중심 간의 거리다. 그래서 요거를 레일의 중심 간 거리를 스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 그죠? 주행 레일 예, 중심 간 거리를 스팬이다라고 하고요. 4번 괄호랑 수직면에서 지부각의 변화를 말한다. 수직면에서 지부 각도의 변화를 기복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원동장치, 감속장치,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서
화물의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크레인의 권상하 중에서 달기구 중량에 해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정격 하중이라 하고요. 주행 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스팬이라 합니다. 수직면에서 지부 각의 변화를 기복이다 라고 합니다. 지부는 크레인의 팔이죠. 각도의 변화를 기복이다. 그죠? 24번입니다. 자, 별표 3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해서 아니 된다. 크레인은 원래는요, 사람이 타면 안 되고 화물만 운반해야 되는데,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탑승 설비가 사람이 탔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탑승 설비가 뒤집혀버리면 사람 떨어지죠. 그래서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두 번째, 행여나 뒤집히더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안전대죠, 그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요.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구조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줄여서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세 번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 사람이 탔는 탑승 설비가 내려올 때 사람이 뛰어서 내리면 위험하죠.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크레인에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하기 위해선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조치인가 3가지입니다.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곤돌라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 되는데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때 곤돌라 운반구의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경우 2가지. 다시 말하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합니다.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2가지는 아까 크레인과 공통이죠.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한다만 크레인이 있고요. 곤돌라는 이렇게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한다. 2가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는 리프트 운반구 안에는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같은 조작 장치가 리프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을 때는 리프트에 사람 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 조치를 적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 스위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경우의 조치다. 그죠? 자,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겠죠? 자, 원래 리프트에는 이런 비상정지 장치나 조작 스위치 같은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 타면 안 되죠. 그런데 가능한 경우는 언젠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땐가, 그죠? 리프트의 수리, 조정, 점검. 리프트를 수리, 조정, 점검하기 위하여, 그죠? 사람이 타는데요. 리프트 수리, 조정, 점검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탑승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용해서 아니 됩니다. 달기구 안전계수 기준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라. 필기도 중요한데 실기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예, 첫 번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사람을 직접 태우죠. 이럴 때 안전율은 10 이상이죠. 두 번째,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 사람이 아닌 화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죠? 이때 안전율은 5 이상입니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이다. 그죠? 3 이상이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 되겠습니다. 예,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예, 이렇게 27번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예. 앞에 법규보다는 그래도 암기가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요, 아직까지 암기가 덜 된 부분 체크 잘 하시고 다시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